예, 그러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주간으로 봤을 때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계속 힘이 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 대한 판단들은 여러 전문가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부장께서는 좀 어떤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단기적으로 또 급등했던 그런 구간을 지금 좀 벗어나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구간을 지난 이후에는 지금은 약간 불확실성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이 더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일단 이벤트가 일단 두 개 큰 이벤트가 남겨진 상황이고 이번 주에 나오는 그리고 또한 주도주가 교체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에서 지금 기술주 성장주에서 가치주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의 주도주 교체 가능성 이런 것도 불확실성인데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이벤트 두 개는 9월 FOMC와 일단 금요일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 교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제한적인 인플레이션인데 경기가 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좀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난다면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씩 물론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지만 장기 실질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국 금리가 좀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게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금리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거에는 가치주들이 더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FOMC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기술주에게는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본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이벤트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런 전략을 좀 추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금요일 종가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은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이제 주도주에 대한 교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미국 소비 개선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 경기 민감주의 그런 주도주로의 그런 등급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증시에 대한 동향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보니까 코스피가 이제 2,420까지도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때 좀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랄지 투자 스탠스는 어떻게 갖춰야 될까요? 네, 지금 사실 국내 증시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국내 요인으로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적인 요인으로 특별하게 지금 부각될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물론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인 이제 10월 달로 들어가면 국내적인 요인으로서도 충분히 좀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증시와 동조하는 그런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그러니까 매매 방향성이 지수 방향성을 좀 단기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개인들의 그런 매매라든지 매수의 힘이 좀 강하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경우에는 개인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건데 과거보다는
이렇게 낙폭이 나타나더라도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좀 저점 매수해서 다시 고점에 매도하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하락 기간 역시도 과거보다는 좀 많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면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가 여기서 크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어떤 이슈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단기 테마성 종목에 좀 더 치중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간에 그 설명해 주시다가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좀 물리거나 아니면 후퇴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꿋꿋하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는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나 FOMC 회의 그 결과 여기서 어떤 뉘앙스의 말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9월 달에 가장 중요하고 또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가 9월 FOMC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지금 시장에서의 전망은 매파적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그 잭슨홀 미팅 때 연준이 밝혔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에 또 기대하고 있는 추가적인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언급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제한적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면 매우 부정적인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둘기적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그 매파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 든다면 일단 지금 유동성 공급 관련해서는 MT 중과율이 6월 달에 미국에서 24%가 나왔는데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다고 연준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런 매파적 이벤트 언급 발언의 근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6월달, 7월달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이상 크게 급증했는데 최근에는 4만 명대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 이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 일부 투자은행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그다음에 내년 조금씩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연준이 이번에는 좀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그런 코멘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요게 이제 주 후반부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와 겹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지나고 나면 시장의 방향성은 좀 우상향으로 좀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지켜보신 이후에 투자 전략을 좀 더 다시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것 중요한 이벤트이자 또 종목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이제 곧 열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얘기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2차 전지 애들, 그러니까 회사들한테는 악재일 거다라는 막연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악재보다는 그래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고, 좀 이번 이벤트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마디로 지금 이번 한국 시간으로 23일이 될 건데, 배터리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사는 테슬라가 어떤 신기술 또는 어떤 전략으로 소개를 하느냐.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지금 CEO가 얘기를 한 만큼 뭔가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만일 테슬라가 이제 자체 생산 쪽으로 확실히 또 선언을 한다.
또는 신제품, 지금 기존에와는 완전히 그 성능이 크게 향상된 배터리의 그런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또 발표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국내 2차 전지 업체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테슬라가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수한 업체인 LG화학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까지 끌고 오는 그런 과정인데 테슬라가 갑자기 할 수는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2차 전지 업체들이랑 협력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고 보여서 일단 국내 업체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해 놓은 상황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 물론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좀 하락했지만 이 배터리 데이로 어떻게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는 좀 아마 반등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만일 여기서 기대 이하의 어떤 그런 발표를 한다 그러면 테슬라 역시도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렇다고 보면 국내 업체들도 비중 축소지만 테슬라 역시도 약간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배터리 데이의 어떤 결과를 보고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데이에 대한 어떤 민감도, 시장 민감도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체 개발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국내 2차 전지 회사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다만 여기서 어떤 또 신기술이 공개가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요.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비하면서 이벤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현상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잠깐 급등을 했다가 이내 이제 하락 전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실 진짜 이제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는 뭐 시작 전에도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지금 적정 주가보다는 지금 훨씬 높은 그런 오버슈팅하는 구간에서 지금 주가는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IPO가 되면 이게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모멘텀이라든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간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잘 쳐주면 4만 원 정도 갈 정도의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증권사가 예측하는 그 목표 주가라든지 적정 가치는 3만 원대 초반에서 3만 원대 중반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가는 오늘 뭐 8만 원대까지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에 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매도 사인은 결국 급등주와 결국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급등주가 매도가 사인이 결국은 대량 거래의 장대 음봉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종가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만일 보수적 투자자라면 사실 금요일 날 이미 매도를 시작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요일 날 매도를 시작하셔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카카오 게임즈 3만 원 중후반대 그리고 김영재 부장께서도 잘 쳐줘야 4만 원대 그런데 오늘 장중에
88,000원, 89,00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보신다면 투자 의견은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6만 원 돌파를 하고 증권가에서는 뭐 3분기 영업이익 10조, 11조까지 지금 얘기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삼성전자 6만 원대 뚫었으니까 이제 신규 매수를 해도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 겁니다. 좀 이미 늦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늦지 않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전고점 뚫는 62,900원에 예. 매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그것들이 전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뉴스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반도체 가격 자체는 약간 좀 불안정한 면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먼 미래, 아니 먼 미래도 아니죠. 조금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수요의 급증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5G 시대에서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수요는 상당히 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실적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화웨이 쪽에서 상당히 이번에 재고를 뭐 급하게 좀 쌓는 그런 게 이슈가 있어서 3분기도 좀 예상보다는 선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퀄컴 수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5G 장비 쪽에서도 버라이즌의 향후 5년간 뭐 8조 가까이 수주를 했는데 여기에 스마트폰도 지금 뭐 이게 화웨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반사이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8천만 대 이상 스마트폰이 판매할 건데 이게 전분기 대비로는 거의 49.5% 정도 증가하는 그런 수치고요. 예. 그리고 2017년 3분기 이후에 그때가 이제 8,25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최대치를 기록할 그런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같은 부품 업체들까지도 최근 주가가 상당히 크게 좀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눌림목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조금 뭐 매수를 먼저 해보시고 3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 57,000원 정도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 보는데 뭐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조금 사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 돌파 시에는 추격으로 좀 더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짧게 현대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차는 15만 원, 18만 원, 20만 원 분명히 안 보이는 벽이 있거든요. 오늘도 4% 급등합니다만 그 18만 원의 벽에는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 앞으로 주가 방향성과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현대차는 사실 그냥 보유해서 좀 가져가시는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으로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뭐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먼저 10월 초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탄소 지수 포함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예상이 영업이익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4분기에는 더 좋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참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현대차에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럴 거 본다 그러면 월말로 갈수록 점점 더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그게 좀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올라갈 때 쫓아가서 뭐 매수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 좀 마이너스가 좀 나는 좀 분할해서 매수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거의 고점 기록한 이후 한 달 정도 행보를 했는데 지금 저는 이것이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점에는 매수해서 좀 조금 더 들고 가는 전략.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한 이후 그 뭐 즈음에서 좀 수익이 나면 그때 이제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시간이다.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 가능하다. 현대차까지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